헌재가 수상하다. 좌파 재판관과 이재명 내통 의혹. 헌법재판관 중에서 최근에 민주당 몫으로 들어갔던 인물이 있죠. 정계선. 아마 이름이 낯이 익었을 겁니다. 바로 직전까지 서울 서부지방법원장을 했죠. 그래서 공수처 오동훈 공수처장도 좌파 성향의 판사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이 오동훈 공수처장과 이 정계선 현재 헌법재판관, 바로 며칠 전까지 서울 서부지방법원장 두 사람은 이 사법연수원 동기고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이런 데서 활동한 좌파 성향하고 아주 친밀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오동훈 공수처장이 영장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수색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하면은 발부될 가능성이 낮으니까 법원 쇼핑을 해서 본인의 동기인 정계선이 서부지방법원장으로 있는 그 서부지방법원에 신청을 했죠. 신청을 해서 결국은 또 그 밑에 있는 같은 우리법연구회 소속 영장판사 이순영이 그 영장을 발부를 했죠. 자, 그리고 그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적용 안 한다 이런 엉터리 같은 것도 발부를 했는데, 그 정계선은 지금 헌법재판관입니다. 이 헌법재판관 정계선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단이 기피 신청을 했습니다. 기피 신청은 헌법재판소법에 의하면은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피 신청을 했는데 이걸 반나절 만에 기각을 해버렸습니다. 자, 일단 기피 신청을 한 이유가 상당히 타당한 이유입니다. 한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우리법연구회 소속으로 편향되어 있다. 이념이 편향되어 있다. 이념이 편향되어 있으면 안 되죠. 법관들이, 재판관들이. 그리고 또 하나는 청문회, 헌법재판관은 인사청문회를 하죠. 근데 정계선이 인사청문회 할 때 탄핵 이 사건에 대해서 예단을 미리 했습니다. 미리 예단을 했습니다. 아직 그 탄핵 심리가 시작되기도 전인데 이것은 위헌이다 이런 식으로 예단을 했습니다. 그렇게 예단을 갖고 있는 사람이 헌재 심리를 맡으면은 그 선입견으로 그대로 나가겠죠. 그래서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단을 어떻게 했냐면은 인사청문회 때 그때 비상계엄령 때 국회로 국회의원들이 들어가는 것을 출입을 그때 차단을 처음에 잠깐 했었죠. 그거를 놓고 이 정계선 후보자가, 당시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대통령이 물리적으로 국회의원을 출입을 막을 만한 헌법상 근거는 없어 보인다, 이렇게 예단을 해버렸습니다. 위헌이라는 이야기죠. 지금 위헌을 여부를 따져야 되는데, 그리고 이렇게 이 민주당 의원들에게 또 잘 보이려고 이런 말도 합니다. 국회의원 여러분께서 국회에 와서 계엄령을 해제해 주시는 것을 보고 감명을 받았다, 경의를 표한다, 민주당 쪽에 대고. 자, 이런 그 헌법재판관은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없다. 그리고 결정적인 거는 이해충돌입니다. 남편이 황필규 변호사인데, 이 황필규 변호사가 근무하는 기관이 이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여기에 변호사로 황필규 남편, 정계선의 남편이 거기에 활동하고 있는데, 이 법인의 이사장이 바로 누구냐면은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 공동변호인인 김희수 변호사, 전 박근혜 대통령 그 탄핵 심판할 때 그때 헌법재판관이었죠. 김희수가 그러니까는 정계선의 남편과 같은 데서 근무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김희수가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 공동변호인 이렇게 붙이는데, 이게 뭐냐면은 정청래가 이끌고 있는 바로 그 민주당 그 팀이죠. 그 탄핵소추에서 검사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이게 이해충돌이 되는 겁니다. 맞지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이
대법원 같은 이 판례를 봐도 대법원의 규정 같은 것을 봐도 대법원의 공직자윤리위원회 규정이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사건 배당 예규 뭐 이런 것을 봐도 일선 법원에서 재판부 중 한 명의 남편이나 아내, 자녀나 부모가 근무하는 로펌 사건이 들어오면 사건을 재배당합니다. 스스로 또 회피를 합니다. 본인 스스로가. 그럼 정계선이 스스로 여기서 회피를 해야 되죠. 그런데 오늘 정계선은 당사자니까 여기 이 기피 신청에 심리에 들어가지 않고 정계선을 뺀 나머지 이 7명, 8명이죠 지금. 7명이 만장일치로 이것을 회피 신청을 기각을 해버렸습니다. 여러 가지 선례를 고려를 하더라도 가령 법원 내부에서도 정계선 재판관 배우자가 속한 공익단체 이사장이 국회 탄핵소추단 대리이라는 점은 심리 공정성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이 그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고 오늘 그 조선일보에서 이 문제를 보도를 했었죠. 일선 법원에서도 실질적인 지휘관계나 친소관계를 불문하고 같은 법무법인 소속이라는 이유만으로 사건을 맡지 않고 있는데 여기서는 그대로 사건을 맡으려고 해서 기피 신청을 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정계선이 과거에도 이 남편 한필수 그 항필규 논란 때문에 재판을 스스로 기피한 사례가 한 번 있었다고 합니다. 2019년에 그때 SK케미칼, 애경산업 같은 가습기 살균제 제조 판매와 관련해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던 기업 관계자들이 당시 재판관을 맡았던 정계선과 정계선이 재판장으로 있던 서울중앙지법 형사 27부에 기피 신청을 그때 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배우자인 항필규 변호사가 가습기 살균제 사태 진상조사를 위해 설립한 어떤 위원회의 위원이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어떻게 봐도 이제 그 아내는 남편은 명백히 피해자 쪽에 서 있는 것이고 가습기 피해자 쪽에 서 있고 그 부인은 가해자를 재판을 하는 그 구도는 불공정하다. 그래서 기피 신청을 냈는데 법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 현재처럼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그때는 정계선이 요구를 했습니다. 내가 빠지겠다. 그래서 재배당하는 형식을 취해서 형사 23부로 사건을 넘겼죠.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 요구를 해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국민의힘이 아니 그 헌법재판관 그 안에서야 자기들이 심리를 해서 같은 뭐 식구들이라고 이걸 그대로 기각을 했지만 본인이 그때처럼 정계선이 그냥 스스로 회피를 하고 빠져야 된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재판관 9명 중에 6명이 찬성하면 파면이 이뤄지는 이 현재 탄핵 심판에서 이 심리 공정성 상당히 문제가 되죠. 한 명만 움직여도 이게 그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렇게 그 이념적으로 편향이 돼 있고 또 남편이 그 같이 연로가 돼 있고 그 정청래 팀하고 연로가 돼 있고 그리고 미리 예단을 했고 이러면은 이 정계선 재판관은 심리를 하나마나 무조건 그 파면을 해야 된다는 쪽으로 설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그 기피 신청을 스스로 기각을 했습니다. 이 헌법재판소법 24조는 당사자가 재판관에 대해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사유가 재판의 공정성이 우려되는 경우 이렇게 되는데 그것을 그냥 묵살을 하고 그대로 그 심리에 참여시킨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죠. 여기서 그냥 이게 기각을 하고 그러니까 기피 신청을 기각을 하고 이 문제보다 한 차원 넘어서 생각을 해보면은 과연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심리를 법과 양심에 따라서 공정하게 할 수 있겠느냐 그 문제까지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일단 인적 구성을 보면은 지금 헌법재판관 8명이죠. 그 중에 세 사람이 좌파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그 출신입니다. 세 사람이 지금 말씀드린 정계선 새로 들어갔죠. 정계선이고
그리고 헌법재판소 소장 대행을 하는 문형배가 우리법연구회의 이 회장을 지낸 인물입니다. 좌파 판사로 아주 유명하죠. 막스 레닌주의에 심취했다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자, 그 문형배 그리고 또 한 사람 이미선 헌법재판관 또 같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입니다. 자, 그러니 전체 8명 중에서 3명은 완전히 좌파 성향의 판사들이 딱 버티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한 명 더, 그때 민주당 목 한 명 더 집어넣으라고 지금 계속 최상목 권한대행을 압박을 하고 있죠. 아마 그때 3명 중에서 2명만 임명을 하고 1명은 여야 합의를 하라고 했는데 뭐 합의가 뭐 될 리가 없으니까 이 사람도 집어넣으라고 압박을 하고 있는, 그 임명을 하라고 압박을 하고 있는 사람이 마은혁 이 헌법재판관 후보자인데, 마은혁 역시 우리법연구회 출신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이 들어가면은 9명 중에서 4명이 좌파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탄핵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더 커지는데, 근본적인 우려가 생기는 것은 이 4사람이, 지금 현재 3사람이 이재명 쪽과 상당히 가깝죠. 그래서 일종의 내통을 할 가능성 충분히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 공수처와 민주당 그리고 경찰과 민주당 전부 다 내통을 하는 그런 것들 흔적들이 다 있었죠. 경찰 같은 경우는 경찰 출신 이상식을 통해서 어떤 그 영장을 집행하는 시기를 뭐 조언을 하고 뭐 전화통에 불이 났다, 회의가 이어졌다. 자, 민주당과 이 경찰 특수본이 서로 내통을 하면서 전략을 같이 짜는 상황이고, 또 공수처는 말할 것도 없죠. 오동훈 공수처장 거의 뭐 이 정청래가 주재하는 법사위에 가서 충성맹세를 하다시피 그런 말들을 했죠. 총을 맞더라도 집행을 하라. 그러니까는 꼭 유념하겠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좌파 정당과 좌파 정당과 좌파 공수처 그리고 경찰 안에 있는 이 세력들이 같이 내통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결론을 내리는 헌법재판소와도 내통을 해서 여론 재판으로 몰고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때 상황에 따라서 서로 이렇게 어떤 정보를 교환하고 작전을 짜면서, 원래 헌재가 여론에 굉장히 그 여론을 쫓아가는 결정을 많이 내리죠. 저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그때도 여러 가지 이 논란이 있었지만 8대 0으로 끝내버렸지 않습니까? 그때 여론전에서 일방적으로 흘러갔기 때문에 그런 재미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좌파 쪽에서. 그래서 이번에도 여론전에서 무조건 이겨야 되는데 지금 여론이 밀리고 있으니 이런저런 수단을 막 쓰는데, 만약에 헌재에도 여론이 영향을 미쳐서 기각이 될 가능성이 생긴다고 하면은 헌법재판관들과 지금 말씀드린 우리법연구회 소속을 중심으로 이 좌파 성향 헌법재판관들과 충분히 내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미 이 정계선 그 재판관에 대해서 기피 신청을 빛의 속도로 기각을 해버린 것도 일종의 내통을 하고 있는 그 하나의 이 증거가 아닌가는 생각까지 듭니다. 스스로 회피하도록 그 정계선이 이 본인이 그때 가습기 재판에서처럼 본인이 이해 충돌의 소지가 있으니까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는 그런 여론 형성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지금 헌재가 수상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변론 일정 잡는 것도 계속 한 5개씩 그냥 한꺼번에 잡아버리고 뭐 그런 모습들, 또 헌재에서 브리핑하는 내용도 좀 한쪽으로 치우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그 헌재에 대한 감시의 눈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헌재 변론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런 점에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